학생인데 이제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라는 사실이죠.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을 연계시켜서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숨소리를 느껴보십시오.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상 특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벌써 10월이에요. 제 계절이 왔어요. 네, 그래요? 네. 시간은 정말로 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마다 이쯤이면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었지 하면서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박찬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네. 뭐 연초에 세웠던 계획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되게 잘 지키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쯤 되면은 우리 뭐 학부모들도 그런 생각들 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이와 함께 좀 산을 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무리한 네.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 못 지켰어요. 그래요. 한 번도 못 지켰나요? 아니 한 두 번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 번이 어디예요. 네. 그 시간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길 바라면서. 네. 저도 사실은 연초에 아이와 함께 뭔가 좀 같이 공부를 해보자. 영어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이와 같이 시간이 되면 영어로 얘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요. 정작 아이는 잘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약속을 잘 못 지킬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엔 내년에도 잘해야죠. 똑같을 네. 것 같은데 저희 둘 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요. 네. 네. 요즘 그러고 보니까요. 엄마 아빠들이 참 아이들과 어떻게든 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느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수험생 두신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 눈치도 좀 보랴 또 좀 같이 좀 뭐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다 보니까 어느새 또 10월이 그래요. 왔습니다. 한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잘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또 내년에는 웃는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옆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분들도 매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학생들의 편에서 작전을 아주 멋지게 짜주시는 분들이죠. 네, 우선 오늘도 역시 오프닝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입시계의 버팀목이자 입시 사령관님이시죠. 조정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세드의 조정영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진 어린 수험생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숨소리를 느껴보십시오.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아마 좀 힘을 많이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저 매주 준비해 오신 저 멘트 정말 저 항상 적어놓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네. 좀 저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정말 주옥 같은 멘트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네. 3주에 걸쳐서 대입상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 함께하고 계시는 영어 입시 전문가이자 네. 또 중학교 입시의 달인입니다. 네. 윤승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저 자리 조병치 선생님이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 너무 강하게 위협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자리를 꿰차신 것 부드러운 같습니다. 카리스마로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위슬런 학원 원장 윤승로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공부 비법의 핵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두 분 또 불러서 오늘 또 좋은 얘기를 들을 건데요. 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상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3학년 특집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을 위한 특집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학부모님들과 실제 이 중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중학생 특집을 다시 또 마련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원래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잖아요. 네네.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수업 분석을 이용해서 인기 고등학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뭐 대학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곳은 찾아보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너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고등학교를 소개해 주시고 분석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고등학교가 예전에도 있었다면 두 분 아나운서께서도 아마 이 고등학교에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아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됩니다. 네, 어떤 두 곳인가요? 분도 어린 시절에 이런 단어를 주위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영재라는 단어를. 어릴 때 이제 부모 눈에는 다 영재로 보이었을 네, 거예요. 예, 네. 저도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요? 송상 아나운서는 저는 되게 생소한 단어네요. 저한테는. 저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선생님께서 저희 되게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두 분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서 아유, 짐작해봤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별로 호흡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예. 제가 소개해드릴 고등학교는 바로 영재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영재고등학교는 전국에 8개 고등학교와 7개 고등학교가 있다가 인천에 하나 추가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서울,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8개 고등학교가 약 900명가량을 모집합니다. 이 영재고등학교는 시험 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두 군데를 지원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면서 가장 고등학교 입시 중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입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서울 지역에 사는 학생이 뭐 인천 쪽에 가서 지원을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나요? 예, 지금? 지원을 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 어느 지역을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특목고와 달리 즉 지역적 제한이 없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쉽게 해서 세종시로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세종시로 가면 되겠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새로운 삶의 공간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린 나이에는 그쵸. 그런 네네. 학생들은 거의 없겠죠. 네. 네. 과거에는 사실 뭐 영재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뭐 천재, IQ도 그쵸. 높고 뭐 네. 어릴 때부터 아주 비범해서 네. 동네에서 저 아이는 아주 커서 뭐 큰 아이가 될 거야 뭐 네. 이렇게 좀 아기 바라봤던 때부터 퍼즐 맞추고 뭐 네, 그런 네. 암산하고 이런 친구들이요. 네. 그런 아이들만 가는 건 맞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영재고등학교의 시험을 보면요. 네.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은 내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교사 추천서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영재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2차에 가서는 수학과 과학, 그다음에 창의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3차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캠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박 약간의 차이라는 건 1박 2일이나 혹은 2박 3일이 되면서 모여있는 전체 지원자들과 집단 토론을 하기도 하고 과제 발표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대학 입시를 능가하는 수준의 능력을 보여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학과학 시험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서요. 과학고등학교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과학고등학교와 영재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영재고등학교는 계열 구분이 없이 자신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과학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과학 쪽에 전문적 지식을 쌓았거나 관심을 가져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겠죠. 네네.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어떤 한정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과학고에서 일부 학교들이 이제 영재 고등학교가 됐다 그러던데 그거는 예, 맞는 이야기죠? 지난번 그 받았던 자사고 중에서도 네네. 자사고를 반납하고 뭐 특성화 고등학교로 간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관악구에 있는 미림여고 같은 것이 대표적인 학교인데 네. 이렇듯이 과학구에서 영재고로 전환 학교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자꾸 과학고랑 비교를 하게 돼서 그런데요. 예,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랑 영재고등학교랑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예, 영재고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차에 걸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내신과 면접으로 들어가니까 내신에서 자신이 최상위권을 쌓고 네. 그다음에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반복하면 되겠죠. 윤승우 선생님, 그 특별히 요즘 그 영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어차피 영재고등학교도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영재고등학교 부각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대학 입시 실적이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영재고등학교가 첫 번째로 생긴 데가 이제 부산의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입니다. 네. 부산의 그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작년 입시 실적을 보니까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정원에 80%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뭐 고대나 연대까지 합친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명문대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죠. 네네. 그리고 또 경기도에 있는 경기과학고 지금 경기영재고로 바뀌었는데 네. 경기영재고 같은 경우도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68%가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대학 입시 실적 자체가 너무나 압권이라는 것이죠. 물론 영재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인원수가 100명에서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원외고 같은 경우 뭐 그 전에 한 400명 정도 뽑고 그랬을 때 서울대를 뭐 60명 진학하고 이런 형태가 있었죠. 네네. 명수가 많다 보니까 부각이 좀 많이 됐던 건데 영재고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명수가 좀 많이 들어가도 퍼센트가 높더라도 부모님이 모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다 보니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영재고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영재교육법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사 운영이 틀립니다. 일반 고등학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재고는. 그래요? 완전히 틀려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다른가요? 들어서 1학년, 그러니까 영재고는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합니다. 와, 네.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과목을 우리가 신청하죠, 주로? 뭐 전공 필수, 전공 교양, 뭐 선택 이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영재고 1학년 학생들은 교양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영재고 2학년 학생들은 심화 과정을 선택해서 공부합니다. 네, 3학년이 되면 졸업 논문을 씁니다. 와, 아니, 벌써 1, 2, 3학년 이런 구조로 돼 있죠. 네. 그 일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탐구 이렇게 그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재고등학교는 그런 과목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1학년 때 교양 과목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문교양도 있고 자연교양도 있고 이런 형태지만 2학년 때부터 자기 전공 심화를 하고 3학년 때 졸업 논문을 쓰고 이런 형태를 보시고 학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처럼 일반고 친구들은 1, 2, 3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4.3 만점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영재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 뽑아서 3년 동안 저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대학교에 지원을 해줬어요. 제가 대학교 입시 관계자, 대학교 입학 관계자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뽑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산출되는 뭐 점수라든지 이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학교 출신의 그 지원자랑 그 대입 볼 때 같은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기준 자체가 틀리죠. 대학교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그럼 돼요. 따로따로 뽑는 영재고 거군요. 학생들을 뽑는 비중이 뭐 대학마다 좀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룰이 좀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요한 건 이 영재고등학교의 수학 분석인데 마치 저희 아이를 영재고에 보낼 것 같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수학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영재고등학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영재고등학교에 들어갔다면 강점은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도 80세를 넘어섰지만 1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3년에 졸업하는 걸 2년에 졸업할 수도 있다는 게 들어간 재학생들의 강점이 된다면 들어가기 위한 강점은요. 네. 설사 자기가 나름대로 내신과 면접을 대비하는 과학고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느껴주면서 그 과정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구체화시켜 준다면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점에서 약간의 내신 성적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약점은 집단 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개별 면접이 되겠지만 영재고등학교는 과제를 갖고 집단 토론을 하기 때문에 네. 자신의 동년배들과 어울리면서 얘기할 때 항상 밀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떳떳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기회는요. 수학과 과학의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2차 시험에서는 수학, 과학 창의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학생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고요. 네. 위기는 영재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은 자신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의대에 대한 추천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영재고등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위기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은 영재고 가면은 추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대에 대한 꿈은 버려야 되는 버려야 거죠.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 수학과학 쪽에 재능이 있는 우리 그 어린 중학생들, 예, 예. 중학생들이 이제 도전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혹시 뭐 도전이 좀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재고 중에 세종영재고하고 인천영재고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재예술과학고입니다. 따라서 수학, 과학 말고도 예술 쪽에 창의성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이제 영재 고등학교의 경쟁률이 뭐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재고에 또 지원했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로 또 추천 통해서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아요. 그 서두에 잠깐 우리 조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따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영재고를 떨어지더라도 7월 달에 영재고 발표가 끝납니다. 그럼 8월 달부터 특목고 내가 지원하고자 뭐 외고를 지원하고 싶다. 또는 과학고를 지원하고 싶다. 또는 자사고를 지원하고 싶을 때 전혀 영향받지 않고요.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영재고는 법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네. 먼저 아이들을 선발하고 뭐 지역 제한이나 또는 횟수 제한에도 적용되지 않는 특수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욕심 있으신 그 학부모님들 영재고등학교에 대한 로망,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갖고 계실 텐데 그게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막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구체화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 코너는 마무리 짓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입시에 관한 진실과 거짓. 다른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거창한 거 같나요?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네, 여기 좀 배경음악도 좀 깔아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음산한 분위기를 좀 깔아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특히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중학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고입과 관련된 정보들은 더욱더 오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좀 진실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주에 알려주실 입시 정보 오해와 진실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주 입시 정보의 오해와 진실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고등학교 입시인 영재고 입시에 외부 경시대회 수상 경력이 필요하나요?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눈치가 아무리 빨라졌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답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그 대입에 있어서는 이제 외부 경시대 수상 경력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네, 이렇게 그렇죠.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인정한 거에 대해서만 네. 이제 기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입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그 전개가 되는 부분이 영재고 입시입니다. 그래서 네. 영재고 입시에서 외부 경시대의 수상 경력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네네. 이건 좀 역사적으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네. 2009년까지는 실제로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특별 전형으로 50%의 학생들을 와. 경시대 입상 성적으로 뽑았습니다. 반을요. 네, 절반을. 그다음에 나머지 50%의 일반 전형 학생들도 경시대에 입상하면 가산점을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했겠네요. 따라서 그때는요. 그 네. 2009년 이전까지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입학하는 것 자체가 경시대의 준비였죠. 네. 아예 전부 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 대학 입시하고 고등학교 입시가 이제 일치점이 많아지면서 마찬가지로 외부 경시대 수상 실적은 영재고나 과학고나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인정 안 하나요?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 교장 선생님이 그 이렇게 뭐 인정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사교육 열풍이라든가 또 그 외부의 시선이 자꾸 쏠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가 보죠. 저도 뭐 물론 학원에서 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쪽 부분 외부 경시대 수상 실적을 게재하지 않는 부분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또 부모님들 부담도 많아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경시대 말고도 아이들의 영재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도 지금 주변에 보면 외부 경시 대회 그 수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박찬호 아나운서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열성 아빠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네. 실제로 지금 뭐 학원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든지 경시대에 준비하는 학생들 꽤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드린다면 성균관대 경시라든지 또는 맞아요. 고려대 창의력 경시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그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영재고 입시에서 2차 시험에 수학과학 창의력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 수학과학 창의력 검사하고 가장 유사하고 또는 실전처럼 진행할 수 있는 게 성대 경시나 고대 창의력 경시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뭐 성대 경시에 입상하거나 고대 창의력 경시에 입상한다 그래서 무슨 특전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2차 시험에 수학과학 창의력 검사를 하는 것에 전초전 성격으로 준비를 해준다고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또 학습 능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성대, 그 경시대, 고대, 뭐 창의력 경시대 여기에서의 입상 실적이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걸 준비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네네. 그래서 하긴 뭐 목표를 준비를 정해놓으면 학생들이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은 또 뭐 결과 내용이 따라오니까. 그럼요. 네네. 네요. 오늘 그러면 오늘의 오해와 진실은 저희가 비교적 네. 심플하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경시대회는 일단 그 자체로 성적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그냥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쓸모가 네. 아예 없고요. 정말 필요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냥 이제 연습 차원에서 시험을 위한 그런 연습 차원에서는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려 주시는 순서죠. 유쾌한 상담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입시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분의 정통한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명쾌한 입시 설명의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중학생들을 위한 고입 설명회 네. 시원하게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짚어주실 주제는 어떤 건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이번 주에 진행할 건 중1, 중2 특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셨을 텐데요. 중학생들과 이 중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이 중학교 1, 2학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희와 함께 한다면은 이 정보 가지고 더 꿀 같은 그런 시간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떤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예, 중학교 1, 2학년이라면 일단 사실 고등학교 입학도 중요하겠지만 대학 전형을 위한 준비 단계가 고등학교 입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요즘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실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현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벗어나서 말씀드린다면 대학 입시에서 실패해서 재수생이 만들어지는 책임의 사실 70%는 부모님이 져야 합니다. 만약 네. 그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부모님이 존중해 줬더라면 변화가 올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의 치맛바람이 어디가 좋다 하더니까 자녀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끈기 있게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시로 바꿔주다 보니까 학생들은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적응할 만하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또 다른 학원을 간다든지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1차 목표는 자신이 지원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다양한 전개 과정을 갖고 있듯이 영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반고까지 이루어지는 건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에 맞는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하나는 자신의 성적이 되겠고 네. 하나는 자신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즉 영재고등학교나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경쟁 속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심지가 굳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또 대학교 지원을 했을 때 내가 학생부 교과를 선택하겠다면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나 이런 특목고보다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하겠죠. 네. 교과 자체는 일반고등학교들이 내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생부 종합을 선택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전형 같은 과학 특별전형 같은 걸 선택해 본다면 역시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겠죠. 네. 단순히 고등학교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을 연계시켜서 목표를 설정하라. 이게 1단계고 네. 목표가 설정했다면 그 대학 진학에서 전형은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하겠는가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3단계는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적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이러한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학업 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학업 계획서는 어린 학생들로서는 짜기가 힘들 겁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대개 이 조언을 해줄 때 나이가 어린 거를 인식하지 않고 합격만을 위주로 해서 무리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말의 본성은요. 초원에서 마음 놓고 뛰어노는 것이 말의 본성입니다. 이런 말을 가두어 놨을 때 아무리 천리말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나이에 맞게끔 학업 계획서를 주변에서 짜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고등학교 선택을 한 데 있어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격에 대한 얘기를 두 분 선생님이 또 네.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아이의 그 심지가 어떤지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 레이스인데, 예. 아이들의 성향은 네. 이게 한번 그런 성향이 보이면 또 잘 안 바뀐다고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윤수 선생님, 그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학부모들 또 학생들 가장 좀 뭐 헷갈려 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래 이제 학부모나 학생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기제. 자율학기제라고 하는 자율학기제. 것입니다. 아, 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그 아직까지는 전체 시행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이제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올해 2005년에 다 실시가 되어졌습니다. 네. 네. 중학교 3학년 6학기 동안 그중에 한 학기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아이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나 지필시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를 안 보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 자기의 끼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네. 네. 한 학기 동안요? 네, 한 학기 네네. 동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선정합니다.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를요. 네.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기 경기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9월 달에 이제 학기를 시작했을 때 네. 그때부터 요번 2학기는 중간고사도 안 보죠. 기말고사도 안 보고 그다음에 수행평가도 없어요. 네. 아이들 같아요. 그리고 학교의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정상 수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점심이 끝나고 나서 5교시부터 6교시, 7교시까지는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이에요. 진로 탐색으로 뭘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방과후 시간이 아닌 정상 수업 시간에 5교시, 6교시, 7교시 동안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네. 예를 들면 영어 에세이 프로그램 또는 독서 논술 프로그램 또는 정보 쪽이 뛰어난 친구들은 컴퓨터 자격증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줘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맞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들을 수 있게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조금 괜찮은 연사분들 네. 또 이런 분들하고 만남의 기회도 갖게 해주고 네. 그리고 또는 뭐 지역에 있는 공장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를 운영을 해주는 것이죠. 네. 저는 또 저에게 있어서 또 제 주변에 엄마들이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가요. 네. 중학생인데 이제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이제 너무 당연하고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해서 좀 욕심 있는 엄마들은 이미 중3 때 뭐 고등학교 1, 2학년 영수 다 떼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솔직히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사항은요. 네. 현재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라는 사실이죠. 네. 네. 비근한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학에 한번 이과생, 고등학교 3학년 이과생 수학 과목의 예를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편성상 고등학교 3학년 이과 학생은 적분과 통계하고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을 고3 3월 달에 배우게 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중요한 사실을 좀 알아두셔야 할 게 만약에 이 친구가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3월이 돼서 적분과 통계하고 기하 벡터를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대학 입시 제도화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과생이 해야 될 수학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1월달, 2월달 되면 수능 특강이 쫙 4권 정도가 출판이 됩니다. EBS에서. 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수능 완성이 또 4권이 출판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3월달부터는 다달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친구 이과생 같은 경우 수리 논술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 수능 실전 연습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EBS 교재도 다 풀어야 되고 수리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처음으로 적분과 통계하고 기하 벡터 진도를 나간다. 제가 볼 때는 비전이 없죠.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2학년 때까지는 진도를 정리를 해줘야지 현재 대학 입시 스케줄하고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학년씩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아까 설명했듯이 영재고 잠깐 설명드렸겠지만 네. 영재고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3학년 봄에 입시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중등 과정을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따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선행학습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고 네. 선행학습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이 너무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속도를 좀 늦춰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선행을 진행하고 늦춰서요. 네. 네. 선행학습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2년, 3년 뽑으라 이거죠. 제 말씀은. 그게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3학년 들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능 특강 EBS 교재만 제대로 풀어내는데도 지금 시간이 빡빡한데 네네. 그렇죠. 이 수학 또 새로운 과정을 학습하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미리 선행학습을 안 하면 불리하고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군요. 자, 근데 사실은 뭐 공부도 공부입니다만 중학생이라는 나이 있잖아요. 네. 이때 좀 갈등도 많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정말 이 시기에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그런 아이들도 그래요.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를 겪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조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학생들은 참 아무런 문제점 없이 평탄하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반면 어떤 학생들은 우여곡절이 심하죠. 이러한 거를 조금 제가 전문적인 그 의사는 아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는 유전자적 요소가 있고 네. 하나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 네. 근데 유전자적 요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소를 언급한다면 네. 이 환경적 요소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가정적인 환경이 있겠고 네. 하나는 사회적 환경도 있다. 네. 사실 대다수의 교육위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육위원회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권리를 극대화시켜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공동체 사회에서도 내 권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도 지녀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입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자신의 권리는 찾을 수 있어도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아니죠. 네. 그런 권리에 대한 제한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요즘의 학생들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걸어갈 길이 뭔가 또 내가 가져야 될 의무가 뭔가 이걸 찾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가정적 환경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7형제, 8형제, 뭐 심지어는 13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한 자녀 두기 운동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선시대에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된 거는 노동력을 가장 큰 자산의 가치로 인식하던 농경사회다 보니까 네. 그만큼 식구가 많아야 생산 활동이 뛰어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교육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한 자녀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럼 한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는 오히려 가장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절대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뜻을 맞춰만 주는 거죠. 네. 이러한 것이 결국 아이들을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압박감을 주지 마라. 그 대신 너무 무제한의 자유 역시 탐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적절한 자유 속에서 네. 성적에 대한 압박감, 생활에 대한 압박감을 주지 말고 네.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신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은 또 대화를 많이 하고 아이를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춘기 이 중학생들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시간 중1, 중2 특집으로 함께 좀 이야기 살펴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실제 입시 현장에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 함께 해보는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입상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 직접 의뢰해 오신 사연으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입시를 준비한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네. 이제 어린 친구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저희에게 도착한 첫 번째 사연 우선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올해 1학기까지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방학 때 일반 고등학교를 가기로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형이 2명 있는데 너는 멘탈이 약해서 특목고 가면 자퇴하기 딱 좋다며 어설프게 특목고에 갔다가 적응 못할 바라면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탑이 되라고 하는데 형들은 영재고와 과학고를 거쳐 카이스트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이 말려서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현실에 요즘은 공부할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내년에 특목고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일까요? 제 성적은 지방에 있는 과학고나 자사고에 갈 실력은 됩니다. 와, 성적은 일단 여유가 되는데 네, 성격이 예. 문제인 거예요? 그래, 성적은 성격을 되는데.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네. 여유로운 그런 여유가 느껴지는 약간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형들도 보니까 뭐 카이스트 다니는 재원인데 네. 형들이 동생을 좀 잘 살핀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그 뭐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쉽게 평가를 한 건지 부모님 얘기를 좀 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 어쨌거나 아주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예,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린 학생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은 지금 특목고를 지원하지 못한다. 네. 형의 만류로 인해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이 가진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박감이었죠. 네.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실 대학 입시가 요즘에 다양하게 변했던 것도 과거에는 판검사요, 그다음에 자연계는 의사였었죠. 네. 이게 아니라 네 적성에 맞는 걸 다양하게 선택해서 네 스스로 삶을 개척해라. 그리고 네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라. 이런 취지에서 다양성 있는 전형을 가져왔다면 이 학생이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선 이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네. 선택권을 준다는 건 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결과가 안 됐을 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키고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그 자유만을 주지 말고 이러니까 이러한 학생들은 우선 가장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또 형제 간에 비교하지 마라. 네. 친족 간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래서 만들어진 말이 엄친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단어는 그러네요, 부정적인 진짜. 의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대상만을 놓고 정확히 판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그다음에 압박감을 주지 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의식도 부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학생한테 제가 조언을 해준다면 선택해라.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네. 결과론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걸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멘탈 약하니까 가지 마라.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멘탈 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진짜요. 같아요. 한번 네. 도전해보고 극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안도감을 가진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 목표도 없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도전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중1입니다. 초등학생일 때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다가 중학생이 돼서 1학기 3월부터 1학기 지날 때까지 계속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에서 15등 정도였는데 마지막 시험에는 5등을 해서 아빠가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성적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재미있고 계속 잘하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고 욕심이 생기게 됐어요. 선생님, 계속 공부를 잘하는 방법,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했는데요. 자, 이 질문은 이제 윤승로 선생님께 좀 해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여학생 같은 경우 목소리에 이제 자신감도 넘치고 네. 성적도 오르다 보니까 네. 성적이 많이 향상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쵸. 자신감이 넘쳐서 너무 좋고요. 우리 학생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뭐 단순히 뭐 책을 읽어라, 뭘 해라 이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펜 준비하셨습니까, 학생? 네. 첫 번째로는 공부가 이제 이 친구가 탄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공부의 학습론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성입니다. 이제 공부 탄력 받았으니까 규칙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나 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어 공부한다. 감기가 걸리든 옆에 친구가 카톡을 보내오든 엄마가 치킨을 사주든 나는 월수금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공부를 한다라는 규칙성을 세워두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공부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도 있고 복습도 있고 암기도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교재도 있고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복습입니다. 복습이요? 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뭐 어떤 분들은 예습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습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아이고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죄송하고요. 공부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 영어 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집에 딱 갔어요. 영어 학원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머릿속에 걱정을 해요. 아, 내일 수학 숙제 있는데. 집에 가자마자 수학 숙제 켜놓고 수학 숙제 펴놓고 수학 공부를 해요. 네.
안 되는 전형이죠. 아, 오늘 8시에서 10시까지 영어 수업 받았어요. 집에 가서 뭐 해요? 영어 복습이죠. 2시간 수업 받았으면 복습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학습적인 측면에서 규칙성하고 복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학습적인 측면이라보다는 생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 자신감이 좋습니다. 그 자신감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스스로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안 믿어줍니다. 네. 본인 스스로 꼭 믿음을 가지고 하시고요. 네. 마지막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 네트워크라는 말씀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를 거쳐봤을 때 가장 성공한 친구들을 쭉 비교를 해보고 검토해봤을 때 공부를 잘하거나 뭐 예습을 잘하거나 복습을 잘하거나 이런 건 두 번째고요. 제일 좋은 친구들은 제일 성공했던 친구들은 네트워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 두 번째는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 세 번째로는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 네. 왜 그러냐면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되고 몇 년 동안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때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은 이 친구는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좋다 그러면은 빨리 슬럼프에서 복구를 하고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두면 첫 번째 학습에서는 규칙성하고 복습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인 측면, 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트워크하고 자신감이라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가 좋다면 네. 정말 힘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해야 아빠가 계속해서 상품을 이렇게 걸어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강한 또 보니까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요. 네, 휴대폰을 수건으로 바꿔줬다고 네, 하는데. 관계는 네. 좀 좋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자신감 넘치게 사연 보내주신 학생, 저희 해답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상담 시간은 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연만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에 대한 사연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입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맞춤형 대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 고입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대입 상륙 작전 나는 원하는 대학 간다지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지난 네. 몇 주간은 이 중학생들 특집으로 이렇게 알찬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함께해 주셨던 윤순호 선생님 어떠셨는지 좀 소감 좀 끝으로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 아이들 어머님, 아버님 자식입니다. 좀 더 믿어주시고 또 튼튼하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까지 훈훈하게, 훈훈하게 끝이 났는데요. 해주셨네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앞서서 그 뭐 규칙성, 복습, 자신감, 뭐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를 네 번째로 꼽아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네트워크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어떻게 보면 뭐 추추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학부모 또 학생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그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중학생 특집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입이든 사실 대입이든지 간에요. 입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신 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활짝 열려 있거든요. 대입 상담 게시판에다가 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 많은 이 전문가분들께서 네. 아주 정성스럽게 그 해답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